공 맞는 순간부터 스윙 시작하고 계시죠? 사실 스윙은 그보다 한참 전에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의 테니스 정석입니다. 지금까지 타점, 준비, 테이크백, 거리, 자세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되셔도 실제 몸으로 하는 건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에요.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장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윙의 시작점입니다. 스윙의 시작점이 뒤에서부터 진행된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테니스를 시작하고 첫 1년 정도는 유튜브를 좀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시합 영상을 보거나 누구를 따라하거나 영상에서 본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느낌을 찾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요즘 영상들이 너무나 많죠. 좋은 정보들도 많고 그 정보들이 전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니스는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있었다면 세계적인 선수들 동작이 다 똑같았겠죠. 그런데 모두 달라요. 신체도 팔 길이도 근력도 밸런스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코치님과 함께 나에게 맞는 테니스를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는 그 호흡을 맞춰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공이 맞는 순간 임팩트 때는 힘을 꽉 줘야 합니다. 라켓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세요. 공 맞는 그 지점에서 스윙이 시작이 된다. 임팩트에서 힘을 주는 거랑 스윙이 시작되는 곳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스윙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공을 맞추고 C에서 마무리. 대부분 B에서 공 맞는 데서 스윙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스윙은 그 한참 전 A에서 시작됩니다. A에서 부드럽게 시작하면 A부터 C까지가 커지고 크고 멋진 원이 그려져요. 반대로 B에서 갑자기 시작하면 팔이 경직되고 원 자체가 작아집니다. 여기서 레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레깅이라는 건 스윙할 때 라켓 헤드가 손보다 살짝 뒤쳐지면서 따라오는 동작이에요. 채찍이 휘어졌다 펴지듯이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손목에 힘을 잘 빼면 라켓이 관성 때문에 저절로 뒤로 쳐지면서 생깁니다. 거의 모든 프로 선수에게 다 있는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의도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레깅 해야지 하면서 손목을 미리 떨어뜨리면 오히려 스윙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레깅은 신경 써서가 아니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윙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채찍 같은 파워가 나와요. 그럼 A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스윙을 그냥 옆으로 도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사실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라켓을 들었다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끊기지 않고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이 높을수록 파워가 더 나요. 그리고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원을 크게 그리려면 라켓을 내 몸 쪽으로 당겨야 할까요? 아니죠. 당기면 원이 장아집니다. 반대예요. 몸에서 바깥쪽, 원 쪽으로, 위에서 바깥으로 뿌리듯이. 그럼 라켓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돌아갑니다. 요즘 젊은 선수들 포핸드 보신 적이 있으시죠? 테이크백 할 때 라켓면이 위로, 뒤로 확 뒤집히게 스트링이 뒤쪽을 바라보고 그걸 넥스젠 포핸드라고 부르는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쓰면서 요즘 대세가 된 동작이기도 해요. 왜 좋냐면 라켓이 근육이 한번 늘어났다가 풀리면서 채찍 같은 파워가 확 나오게 돼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스윙이 커지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 아니라 스윙을 뒤에서부터 돌아서 나가게 되니까 큰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넥스젠 포핸드가 무조건 좋으냐? 타이밍을 좀 못 맞추면 타점이 정확하게 안 맞고 늦게 맞거나 공에 대한 반응이 늦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넥스젠 포핸드나 이런 부분들은 코치님하고 상의하에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는 어려우니까 직접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빈 스윙을 하면 바람 소리가 나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B 지점에서 훅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스윙이에요. 이렇게 해도 잘 칠 수 있습니다. 손목에 힘이 있고 하면 충분히 잘 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시작점을 A로 옮겨 볼게요.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까는 B에서 났는데 지금 A에서 납니다. 자, 소리가 A에서 나니까 A에서 B까지 오는 구간의 속도가 확 붙죠.
팔도 훨씬 부드럽고 낭창낭창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멀리뛰기. 제자리에서 뛰는 거랑 멀리서 달려와서 뛰는 거랑 누가 더 멀리 갈까요? 당연히 달려서 온 거죠. 스윙도 똑같아요. A에서부터 달려오면 B에 훨씬 큰 힘이 전달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B에서 라켓이 흔들리거나 타점이 꺾이면 안 돼요. 늦게 맞거나. A에서 시작해서 B에 정확히 탁 맞아야 하고 힘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탁 넘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하느냐? 제가 단계별로 정리해봤어요. 1단계, 그립부터 힘 빼기. 먼저 라켓에 힘을 잘 빼야 돼요. 엄지와 중지를 잘 걸어주세요. 딱 힘을 딱 주시면 나머지 손가락을 다 떼도 라켓이 안 빠집니다. 우리 라켓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 2개 잡으면 라켓이 안 빠져요. 그래서 나머지 힘을 손가락 자연스럽게 뺄 수 있다. 라켓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느낌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아요. 시합할 때 실제 칠 때 떼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2단계, 위에서 아래로 던지듯이. 자, 우리가 옆에서 옆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셔도 돼요. 위에서 아래로 던지듯이, 이쪽으로 던지듯이 스윙을 시작해도 물론 시작하셔도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훅. 3단계, 던진 느낌으로 빈 스윙을 하면서 바람 소리를 B가 아닌 A 지점에서 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스윙이 커지는구나. 이 느낌만 가지셔도 스윙이 조금씩 커지고 밸런스가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본기들 저도 테니스 한 지 20년쯤 됐을 때부터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안 좋은 습관들을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선수 때 몸도 많이 열렸고 포핸드도 불안정했어요.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탄탄하다, 기본기 좋다, 로봇 같다. 사실은 딱딱하기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딱딱하고 힘 빼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몸의 어느 부위에 힘을 줘야 되는지, 왼손, 오른손, 위, 아래, 좌우, 스윙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하나씩 깨닫고 코어를 어떻게 돌리고 그러면서 기본기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저도 정리가 되고 선수들이랑 또 여러 회원분들과 함께 호흡해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선수 때 이걸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이 참 커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은 이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면 반드시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차근차근 노력하시면 저처럼 분명히 깨닫고 기본기가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정리할게요. 첫째, 임팩트엔 힘을 꽉. 하지만 스윙의 시작점은 B가 아니라 A. 둘째, 몸으로 당기지 말고 바깥으로 뿌려라. 셋째, 멀리뛰기처럼 A부터 B까지 달려와야 멀리 간다. 오늘은 이 원리를 이해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과 이어지는 코어 쓰는 법, 마무리 동작까지 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최동희의 테니스 정석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조금 가야죠. 진짜 어렵죠. 스윙, 뭐야 이거 왜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뒤에서 시작하냐. 자, 이게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스윙 보여드릴게요. B에서 시작해요. 세게 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치면서도 내가 손목에 힘이 좋고 팔에 힘이 주면 사실 여기서만 주어도 충분히 좋은 샷들, 세계적인 선수도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의 시각에서 제가 스윙의 시작점을 뒤로 옮겨왔을 때 훨씬 더 좋은 컨트롤과 직진 안정성,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또는 어려운 짧은 볼, 낮은 볼 처리들이 훨씬 수월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줄 거예요. B에서. 자,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확 주면, 여기서 세게 주면 공이 더 셀 거예요. 더 셀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소리가 여기서 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윙 시작점을 A로 옮겨 볼게요. 자, 주고 힘 빼고.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점이?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A로 옮겨 볼게요. 좀 팔이 낭창낭창하죠? 채찍처럼. 똑같은 파워일 수도 있고 파워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윙 시작점이 B, 옆에서도 보여드리기 시작점이 B가 아니라 A로 가게 되면 레깅도 자연스럽고 팔이 풀립니다. 그리고 스윙을 내가 옆으로 해서 공이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해서 앞에 전진 운동하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왜냐? 뒤에서부터 앞에 이 구간은 전진이에요. 근데 B에서부터 나머지 C 구간은 전진이 아니라 전진 옆으로 가게 되죠. 이 구간이 속도가 빨라지면 공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스윙의 시작점을 우리가 뒤로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B 세게 갈게요. 자, 최대한 힘 잘 뺄 거예요.
힘 빼고 다리 잘 만들고 체중 뒤에서부터 넣어서 뒤로.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더 세게 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번엔 뒤로 A로 옮겨 볼게요. 힘이 좀 빠지죠. 부드럽게 양창. 그래서 이 파트 임팩트까지요. 임팩트 조금 지나면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윙의 시작점을 내가 뒤로 A 구간으로 당겨갈 수 있으면 사실 A에서 B까지 임팩트 좀 지나면 사실 이때부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공은 임팩트 하기 전에 다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하고 싶으셔도 안 되실 수 있어요. 아, 이런 게 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또 임팩트 스냅을 좀 손목으로 좀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윙의 시작점을 뒤로 갔을 때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번 이해해 봐 주시고, 제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여러 과정들, 몸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좀 노하우랑 팁들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